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서울의 어느 밤이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도시의 아스팔트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몸을 웅크린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도시의 쓸쓸함을 더하고 있었다. 한지우는 응급수술을 마친 후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땀으로 축축했고 피로에 젖은 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 중 한 명이었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밤을 새웠다. 그녀의 손은 언제나 차분했고 그녀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했다. 동료 의사들은 그녀를 얼음 공주라 불렀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만 말하는 그녀의 모습 때문이었다. 그 별명은 그녀의 냉철한 성격과 뛰어난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병원 문을 나서며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우산은커녕 비옷조차 챙기지 않은 채였다. 그녀에게는 환자를 살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방금 끝낸 수술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차에 오르지 않고 병원 주변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 차가움이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주위에는 온통 건물들이 솟아 있었고 거리는 거의 비어 있었다. 자동차들이 물 웅덩이를 가르며 지나갈 때마다 물보라가 튀었. 그때 그녀의 시야에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포착되었다. 빗물에 젖은 골목길 모퉁이에서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지우는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의사 본능이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었다. 노인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앉았다. 노인은 의식이 희미했고 옷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손목의 맥박을 짚어보니 맥박이 매우 약했다. 호흡도 불안정했다. 그녀는 노인의 상태를 빠르게 진단했다. 급성 심장마비였다. 한지우는 지체 없이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노인의 가슴을 누르는 그녀의 손은 망설임이 없었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로 계속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오직 노인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동작은 정확하고 빨랐다. 그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녀는 노인을 혼자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행히 병원은 그리 멀지 않았다. 그녀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그녀는 빗속을 뚫고 노인을 안은 채 병원으로 뛰어갔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소리쳤다. 환자입니다. 급성 심장마비. 빨리 준비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다. 응급실 의료진들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노인을 직접 수술실로 옮겼다. 그녀는 자신의 피로를 잊은 채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노인의 수술을 직접 집도했다. 그녀의 손은 언제나처럼 정교했다. 그녀는 노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노인의 생명은 구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의 표정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일이었을 뿐이었다. 수술을 마친 후 그녀는 조용히 수술실을 나섰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노인의 병실을 찾아갔다.
노인은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그녀는 노인이 깨어나길 기다렸다. 그때 누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노인의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회장님을 살려주셔서. 한지우는 그의 말을 듣고 놀랐다. 회장님. 그녀는 그제서야 자신이 구한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 남자는 그녀의 냉정함에 오히려 더 놀란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면 꼭 찾아뵙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한지우는 명함을 받아들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그녀는 명함에 쓰인 이름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룹 중 하나인 태성그룹의 회장이었다. 그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일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선행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시간이 흘렀고 한지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날 밤의 사건을 거의 잊고 지냈다. 그녀의 삶은 늘 그랬듯 수술과 연구,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연속이었다. 그녀에게는 삶의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환자를 살리는 일만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러나 그날 밤의 작은 선행이 그녀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 그녀의 병실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엄숙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태성그룹의 법무팀 소속이라고 소개했다. 그들은 한지우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회장님께서 회복하신 후 한지우 선생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한지우는 무슨 일이냐는 듯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태도는 매우 공손했지만 그녀는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회장님께서는 선생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선생님께 상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폭탄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터졌다. 상속? 그녀는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했을 뿐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한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당혹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그 안에 선생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 자산 중 일부를 선생님께 상속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말은 현실감이 없었다. 수십 년을 의사로 살아오면서 그녀는 수많은 부와 명예를 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런 것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선생님, 이것은 회장님의 마지막 뜻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과 인품에 감명받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소 주변에 자신에게 아부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들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그들은 그녀의 행동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강조했다. 한지우는 그들의 끈질긴 설득에 지쳐갔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환자를 돌보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는 재산이나 명예에 관심이 없었다. 결국 그들은 한지우의 거절에 난감해하며 물러났다. 하지만 며칠 후 태성그룹의 회장이 직접 그녀를 찾아왔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모습은 여전히 위험이 있었다. 한지우는 노인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노인은 그녀에게 직접 고개를 숙였다. 한지우 의사,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품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당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제게는 여러 자식과 손주들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 저의 재산만을 탐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구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저의 재산을 상속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의 뜻을 받아주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한지우는 노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노인의 진심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망설였다. 회장님, 저는 정말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다.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능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 돈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노인의 말에 한지우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노인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상속 절차가 시작되었고 태성그룹의 법무팀은 그녀에게 상속 서류를 건넸다. 서류에 적힌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수천억 원, 아니 수조 원에 달하는 재산이었다. 그녀는 그 엄청난 금액을 보고 숨이 막혔다. 그녀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수술실과 환자들 뿐이었다. 이 소식은 태성그룹의 내부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룹의 후계자인 한민주는 이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회장이 왜 자신도 아닌 낯선 여자에게 재산을 넘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민주는 한지우를 찾아갔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이 대체 누구라고 감히 우리 가문의 재산을 넘보려고 하는 거야? 당신 같은 천박한 여자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그 상속을 포기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어.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한지우는 그의 모욕적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당신의 할아버지를 구했을 뿐입니다. 상속은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직접 결정하신 일입니다.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녀의 냉정한 태도에 한민주는 더욱 화를 냈다. 그는 그녀에게 더 거친 말을 퍼부었다. 그는 그녀를 돈에 눈이 먼 여자로 치부했다. 그러나 한지우는 그의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한민주는 그녀의 무관심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그녀를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태성그룹의 후계자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한지우를 반드시 파멸시키겠다고 맹세했다. 상속 소식이 태성그룹 내부에 퍼지자 그룹 전체가 술렁였다. 태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당연하게 여겨왔던 한민주는 분노로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는 회장실로 달려가 아버지인 회장에게 소리쳤다. 아버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하신 겁니까? 저희도 아닌 낯선 여자에게 우리 가문의 재산을 넘기다니요. 회장은 차분하게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나는 네가 나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너는 오직 돈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지 사람의 가치를 볼 줄 모른다. 회장의 말에 한민주는 더욱 격분했다. 제가 왜 자격이 없습니까? 저는 태성그룹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여자입니까?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너와 다르다. 그녀는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 그만한 인품을 가진 사람만이 이 막대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회장의 단호한 태도에 한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분노를 사기며 회장실을 나섰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지우를 끌어내릴 생각뿐이었다. 한민주는 자신의 비서실장인 김 실장을 호출했다. 김 실장은 한민준의 오랜 신복이었다. 김 실장, 그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봐 그녀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약점까지 전부 다 찾아내. 한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 할아버지에게 무슨 마법이라도 부렸는지 알아내야겠어. 그리고 그녀가 우리 가문의 재산을 감히 넘볼 수 없도록 만들어. 김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한민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즉시 움직였다. 한민준은 한지우의 병원 주변에 사람들을 심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지우를 철저히 조사했다. 그녀의 가족관계, 학창시절, 그리고 현재의 인간관계까지. 하지만 그녀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단순했다. 그녀는 오로지 환자만을 생각하는 의사였다. 그녀에게는 사치스러운 취미도 복잡한 사생활도 없었다. 한민주는 그녀의 깨끗한 과거에 오히려 더 분노했다. 그는 그녀가 완벽해 보일수록 그녀의 위선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한민주는 그녀의 약점을 찾기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그녀의 병원 동료들을 찾아가 그녀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다. 그 여자, 사실은 태성그룹 회장에게 잘 보이려고 일부러 그 앞에서 쇼를 한 거야. 그녀는 능력은 있지만 성격이 차가워서 동료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좋지 않아. 그녀는 의사로서의 본분보다 돈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 한민준의 비열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몇몇 동료들은 한민준의 말에 흔들렸고 한지우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한지우는 자신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그런 소문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민준의 악의적인 소문은 그녀의 병원 생활을 힘들게 만들었다. 일부 환자 보호자들조차 그녀를 불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돈을 노리는 의사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한민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한지우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의사로서의 명성을 잃고 결국에는 상속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태성그룹 회장의 유산을 노린 수상한 여의사. 돈을 위해 환자를 이용한 비윤리적인 의사. 한민준이 심어놓은 기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왔다. 한지우는 갑작스러운 언론의 공격에 당황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떳떳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민준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수술 기록을 조작하여 그녀에게
의료사고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그는 병원 내부의 공범을 이용해 한지우의 환자 차트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그는 그녀를 의사 면허 박탈 위기에 몰아넣으려고 했다. 한지우는 이 모든 음모를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한민준의 악의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와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만 했다. 한지우는 자신의 수술 기록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녀의 모든 수술 기록은 완벽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의 기록을 조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CCTV를 확인하고 병원 전산망의 접속 기록을 분석했다. 그녀는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동원했다. 그녀는 한민준의 비열함에 분노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내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변에는 그녀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한민준의 음모를 역이용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지우는 한민준의 비열한 음모에 맞서기로 결심했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주시되고 있었다. 바로 태성그룹의 진정한 실세, 박진호였다. 박진호는 태성그룹 회장의 손자였고 한민준과는 사촌 관계였다. 하지만 그는 한민준과 달리 공식적인 후계자 경쟁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처럼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태성그룹 내부에서도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정도로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는 태성그룹의 비공식적인 문제 해결사였다. 그는 복잡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기업 내부의 비리를 파헤치는 일을 맡아왔다. 그는 차갑고 냉철했으며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판단은 항상 정확했고 그의 전략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했다. 그는 한지우가 할아버지를 구하는 순간부터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한지우의 순수한 선의와 뛰어난 능력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한민준이 한지우를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진호는 한민준의 비열한 음모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한민준이 한지우의 수술 기록을 조작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는 김 실장과 한민준의 통화 내역을 감청하고 그들이 심어놓은 언론 기사의 배우를 추적했다. 그는 한민준이 한지우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모든 행동들을 증거로 남겼다. 그는 한지우가 혼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한지우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그는 한지우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지략을 보고 싶었다. 한지우는 밤늦게까지 병원 전산실에 남아 CCTV와 전산 기록을 뒤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로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또렷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등 뒤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돌아보았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누구세요? 한지우의 목소리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다. 한지우 선생,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당신이 찾는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한지우는 놀랐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다. 그녀는 그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은 한민준이 보낸 사람입니까? 당신은 무슨 권리로 제 기록을 조작한 겁니까? 남자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컴퓨터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이 찾는 정보는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흔적을 모두 지웠습니다. 한지우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밤낮으로 찾아 헤매던 증거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당신이 누구든 왜 저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남자는 그녀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한지우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당신이 왜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남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말했다. 한민주는 당신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서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지우의 눈빛은 다시금 강인하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좋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결의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당신을 도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민준이 당신에게 의료사고를 뒤집어 씌운 환자는 당신이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한 환자입니다. 한민준은 당신의 이름을 그 환자 차트에 덮어 씌웠습니다. 원래의 환자 차트를 찾아야 합니다. 남자는 그녀에게 조용히 정보를 건넸다. 그는 그녀의 손에 USB를 쥐어주고 사라졌다. 한지우는 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 전산 기록을 다시 뒤졌다. 그녀는 그 남자가 말한 환자 차트를 찾아냈다. 그 환자의 수술 기록에는 다른 의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차트의 접속 기록을 추적한 결과 한민준의 비서인 김 실장의 이름이 나왔다. 한지우는 놀라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그제서야 그 남자가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한지우는 박진호가 건넨 USB를 통해 한민준의 비열한 음모를 파악했다. 그녀는 그제서야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한민준에게 선수를 쳐야만 했다. 그녀는 박진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도움이 없다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했다. 그녀는 박진호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기에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조용히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대로 박진호는 그녀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며칠 후 그녀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지우 선생, 저를 만나 주십시오. 당신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그녀는 그가 그날 밤의 남자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그를 만나기로 했다. 그가 제시한 장소는 도시의 가장 높은 빌딩에 있는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박진호를 만났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한민준의 사촌이었다. 당신은 왜 저를 돕는 겁니까? 한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진호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와인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나는 당신이 할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민준이 그 유산을 가로채는 것을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한민주는 태성그룹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하려 합니다. 그는 이미 여러 기업을 무너뜨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가 회장 자리에 오른다면 태성그룹은 파멸할 것입니다. 한지우는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태성그룹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그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한지우는 솔직하게 말했다. 박진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민준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직함과 용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한지우는 그의 제안에 놀랐다. 그는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듯했다. 그때 박진호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의 말은 마치 폭탄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터졌다. 그녀는 그의 제안에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당신을 보호하고 한민준의 공격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박진호는 그녀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가 결혼하면 당신은 태성그룹의 공식적인 가족이 됩니다. 한민주는 당신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한민준을 무너뜨릴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지우는 그의 제안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을 단지 전략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저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지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박진호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 한민준을 막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를 막지 못하면 그는 당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예와 의사로서의 자존심까지 모두 짓밟을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넘겼다. 한지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그녀는 박진호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알 수 없는 신뢰를 느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결정에 동의해 주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진호는 그녀의 결단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한지우는 그의 미소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성그룹의 총수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이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민준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한지우가 박진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순간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이제 한민준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는 동맹이 되었다. 한민준은 한지우가 상속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위협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한지우는 박진호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그들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태성그룹의 차기 후계자 박진호와 한지우 의사가 결혼합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한민주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사촌 박진호가 왜 한지우와 손을 잡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박진호가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한지우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박진호, 이 녀석이 감히 나를 배신해? 두고 보지. 한민주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는 한지우와 박진호의 결혼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그들의 결혼이 단순한 정략 결혼이며 한지우가 박진호에게 접근하여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하게 했다. 그러나 박진호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한지우는 박진호의 조언에 따라 모든 언론의 질문에 침착하게 대응했다. 저희의 결혼은 정략 결혼이 아닙니다. 저는 박진호 씨의 순수한 마음에 이끌려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박진호와 함께 기자들 앞에서 서로를 향한 진심을 보여주었다. 박진호는 한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한지우 씨는 저에게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인품과 능력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한민준이 퍼뜨린 소문을 무력화시켰다. 사람들은 그들의 진심을 믿기 시작했다. 한민준은 언론전을 통해 한지우를 무너뜨리는데 실패하자 다음 계획을 실행했다. 그는 한지우가 일하는 병원에 압력을 넣어 그녀를 해고시키려 했다. 그는 병원 이사장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제안하며 한지우를 해고할 것을 종용했다. 병원 이사장은 한민준의 제안에 잠시 흔들렸지만 박진호가 그보다 더 큰 금액의 후원금을 제안하며 한지우를 보호했다. 한지우 의사를 해고한다면 태성그룹은 이 병원과의 모든 협력 관계를 끊겠습니다. 박진호의 경고에 병원 이사장은 한지우를 해고할 수 없었다. 한민주는 계속해서 한지우를 괴롭혔다. 그는 그녀의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녀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다. 한지우 의사는 이제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환자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한민준의 비열한 소문은 일부 환자들에게 불신을 심어주었고 몇몇 환자들은 그녀에게서 치료를 거부했다. 한지우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한민준과 직접 대결하기로 결심했다. 한지우는 박진호와 함께 한민준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진호가 수집한 한민준의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한 증거를 검토했다. 한민준은 태성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여러 기업을 강제로 인수했다. 한지우는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을 꼼꼼하게 정리했다. 그녀는 단순히 한민준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녀는 박진호의 도움을 받아 한민준이 저지른 모든 비리를 언론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민준의 횡령과 불법 거래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시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매우 위험했다. 만약 한민준이 미리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그녀를 제거하려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지우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와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기자회견 당일 한지우는 박진호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했고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다.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준비한 자료들을 공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민준의 모든 비리를 하나하나 폭로했다. 그녀의 폭로에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한민준은 이 소식을 듣고 기자회견장으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당신이 감히. 한민주는 한지우에게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박진호의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다. 한지우는 한민준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는 이제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태성그룹의 후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한민주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모든 권력과 명성은 한지우의 폭로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지우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을 뿐이다. 한지우와 박진호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한민준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공개되었고 그의 명성과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민준은 격분하여 기자회견장을 떠났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미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태성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의 삶은 한지우의 손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러나 한민주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된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민주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리도록 압력을 가했다. 하지만 한지우와 박진호가 이미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검찰은 태성그룹의 후계자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한민주는 궁지에 몰렸고 그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한민주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한지우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다시 한번 파헤쳤다. 그녀의 가족, 친구, 그리고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조사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건드려 그녀를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는 한지우가 어린 시절 살았던 보육원을 찾아갔다. 그는 보육원 원장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제안하며 한지우에 대한 정보를 캐냈다. 그는 한지우가 한때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찾아냈다. 한민주는 한지우가 가장 아끼는 동생인 한소영의 정보를 손에 넣었다. 한소영은 한지우와 함께 자랐고 그녀를 언니처럼 따랐다. 한민주는 한소영을 납치하여 한지우를 협박하기로 계획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하여 한소영의 집을 감시했다. 한지우는 한민준의 위험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녀는 박진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박진호는 즉시 한소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한소영에게 경호원을 붙여 그녀의 안전을 확보했다. 하지만 한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경호원의 눈을 피해 한소영에게 접근했다. 그는 한소영에게 한지우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렸다. 한지우는 너를 버렸어. 그녀는 태성그룹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너를 이용하고 있어. 그녀는 이제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한민준의 비열한 거짓말에 한소영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한지우에게 전화를 걸어 진실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한지우는 한민준의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한민준은 한소영에게 한지우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고 한소영은 결국 한민준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한소영은 한민준의 부하들을 따라갔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한지우에게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곳은 낡은 창고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한민준을 만났다. 넌 이제 내 소나기에 있어. 내 언니에게 선택권을 주지. 한민준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소영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었다.
한민주는 한지우에게 전화를 걸어 한소영을 인질로 잡았다고 협박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앞에 무릎 꿇어. 그렇지 않으면 네 동생은 영원히 너를 보지 못할 거야. 한지우는 한민준의 협박에 분노했다. 그녀는 그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박진호와 함께 한소영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박진호는 자신의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한민준의 부하들을 추적했다. 그들은 한민준이 한소영을 숨겨놓은 창고의 위치를 알아냈다. 한지우는 박진호와 함께 창고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녀는 한소영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창고에 도착한 한지우는 한민준과 마주했다. 한민준은 한소영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었다. 왔구나.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면 이 아이를 살려주지. 한민준의 눈은 광기로 빛나고 있었다. 한지우는 천천히 한민준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줄 수 있습니다. 제발 제 동생을 놓아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한민주는 그녀의 간절함에 비웃음을 날렸다. 나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원해. 네 명성, 네 재산, 네 모든 것. 그리고 네가 내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고 싶어. 한지우는 한민준의 말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박진호에게 눈짓을 보냈다. 박진호는 한민준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한소영을 구출하기 위해 움직였다. 한민준은 한지우가 자신에게 복종한다고 생각하고 방심했다. 그때 박진호가 한민준의 등 뒤에서 나타났다. 박진호는 한민준의 손에 있는 칼을 쳐냈고 한소영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한민준은 박진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다. 한지우는 재빨리 일어나 한민준을 제압했다. 한민준은 한지우와 박진호의 협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 경찰이 도착했고 한민준은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지우는 한소영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언니, 미안해. 내가 언니를 믿지 못해서. 한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한지우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그들의 눈물은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을 씻어내고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한지우는 한민준의 비열한 음모를 이겨내고 자신의 가족을 지켜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한민준의 몰락은 태성그룹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불법 행위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태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그룹 내부에 숨겨져 있던 비리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검찰은 태성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민준과 공모했던 임원들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한민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한민준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지우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한민준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태성그룹의 회장이 자신에게 상속을 결정한 이후, 즉 태성그룹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 그녀는 박진호와 함께 태성그룹의 재건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그룹 내부의 부패한 세력을 숙청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지우는 박진호와 함께 태성그룹의 모든 부서를 방문하며 직원들을 만났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녀의 진심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한지우를 단순히 회장의 유산을 물려받은 여자가 아닌 태성그룹의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박진호는 그런 한지우의 모습을 보며 그녀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점점 더 매료되었다. 한민주는 이 모든 것을 감옥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한지우가 태성그룹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을 보며 분노와 질투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한지우를 너무 얕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지혜를 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의 파멸을 불러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몰락은 그가 한지우를 무시하고 얕잡아 본 대가였다. 한지우는 박진호와 함께 태성그룹의 구조를 재편했다. 그들은 투명한 경영을 위해 모든 회계 장부를 공개하고 그룹 내의 비리를 신고하는 한 라인을 개설했다. 이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용기를 내어 그동안 숨겨왔던 비리들을 폭로했다. 태성그룹은 한바탕 홍역을 치렀지만 이 과정을 통해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한지우는 자신의 의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태성그룹 내에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의료재단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새로운 의료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데 투자했다. 태성그룹의 회장은 한지우와 박진호의 활약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한지우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그는 태성그룹이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랐다. 한지우는 회장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재산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한지우는 한민준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환자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엄청난 재산뿐만 아니라 강인한 내면을 가진 진정한 영웅이었다. 한지우는 한민준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태성그룹의 진정한 실세로 떠올랐고 박진호와 함께 그룹의 모든 것을 재건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리더였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지우와 박진호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섰다. 그들은 함께 싸우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꼈다. 박진호는 한지우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매료되었고 한지우는 박진호의 냉철함 속에 숨겨진 따뜻함을 발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결혼은 이제 더 이상 정략적인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동반자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민준이 감옥에 갇힌 후에도 그의 잔당들은 여전히 태성그룹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한민준의 몰락에 분노했고 한지우와 박진호를 제거하여 태성그룹을 다시 장악하려 했다. 그들은 한지우의 의료재단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의료재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재단의 후원금을 횡령했다. 그들은 한지우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했다. 한지우는
그들의 비열한 공격에 맞서기 위해 다시 한번 싸워야 했다. 그녀는 박진호와 함께 의료재단에 대한 모든 비리를 파헤쳤다. 그들은 의료재단의 모든 회계 장부를 검토하고 한민준의 잔당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을 증거로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한지우는 자신의 의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했다. 그녀는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고 그들이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은 박진호도 놀라게 했다. 그들은 한민준의 잔당들이 의료재단의 기금을 횡령하여 불법적인 자산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한민준의 잔당들이 태성그룹의 경쟁사인 JK그룹과 손을 잡고 태성그룹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JK그룹의 회장인 강태수는 한민준과 오랜 동맹 관계였고 그들은 태성그룹을 인수하려 했다. 한지우와 박진호는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내고 강태수와 한민준의 잔당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태성그룹의 이사회에서 최종적인 대결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 회의는 태성그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한민준의 잔당들은 이사회에서 한지우를 해임하고 강태수를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하려 했다. 그들은 이미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포섭했. 한지우와 박진호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사회 회의 당일 한지우는 박진호와 함께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했고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다. 그녀는 이사들에게 한민준의 잔당들이 저지른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그녀는 그들이 의료재단의 기금을 횡령하고 JK그룹과 공모하여 태성그룹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녀의 폭로에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한민준의 잔당들은 그녀의 말을 부정하며 소리쳤다. 이건 모두 조작된 겁니다. 이 여자가 우리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때 박진호가 앞으로 나섰다. 이 모든 증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미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곧 검찰의 수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박진호의 말에 한민준의 잔당들은 공포에 질렸다. 그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수는 한지우와 박진호의 완벽한 계획에 놀랐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사회는 한민준의 잔당들을 해임하고 한지우를 태성그룹의 새로운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녀는 태성그룹의 진정한 실세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태성그룹을 구하고 자신의 명예를 지켜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한지우와 박진호의 완벽한 계획 덕분에 한민준의 잔당들은 모두 몰락했다. 강태수 역시 태성그룹을 인수하려던 시도가 좌절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고 그의 사업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한지우는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태성그룹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사랑까지 모두 지켜냈다. 그녀는 이제 태성그룹의 진정한 실세이자 박진호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다. 이 모든 소동이 가라앉아 한지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태성그룹의 부회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의사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태성그룹의 의료재단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의료재단은 첨단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전 세계의 소외된 지역에 병원을 설립했다. 그녀는 의사로서의 꿈을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통해 실현했다. 박진호는 한지우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헌신적인 태도에 깊이 감동받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는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태성그룹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 회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한지우에게 넘겨주고 그녀가 태성그룹을
더욱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지우는 회장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태성그룹을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를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진심과 노력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평범한 의사에서 시작하여 모든 것을 가진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한민주는 감옥에서 한지우의 모든 성공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한지우를 얕봤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진정한 힘, 즉 순수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를 보지 못했다. 그의 몰락은 그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의 인생은 그의 오만함과 탐욕 때문에 파멸했다. 이야기의 마지막, 한지우는 박진호와 함께 태성그룹의 높은 빌딩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손은 서로를 잡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박진호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